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엔캠 영상 오랜만에 찍어드리고요. 거의 한 2주 만에 찍어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주가 많이 올라왔어요. 뭐 올라와서 찍었다라기보다는 제가 엊그저께랑 어제도 마찬가지로 엔캠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침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죠. 보시면은 여기서 보셔도 알겠지만 아침에 계속 엔캠 관련된 영상들은 여러분들한테 계속 찍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엔캠에 관련돼서 요거 2월 20일에도 마찬가지로 또 찍어드렸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지금 구간에서 편출은 완료됐죠. 편출 완료됐고 자금이 언제 빠져나가냐라는 관점에서 2월 28일 동시호가에 빠져나갈 거예요. 2월 28일에 동시호가에 전부 다 물량이 빠져나갈 텐데, 2월 28일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에 물량들이 이탈이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가가 빠지겠냐?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편출을 하면은 편출에 대한 매물이 먼저 나옵니다. 편출된다라고 하면 그 전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편출이 완료되고 나면 주가의 방향성이 또 상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입니다. 엔캠이라는 회사가 사실 지금 구간에서 뭐 엄청나게 좋다, 앞으로 성장성 크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시장이 막 굉장히 둔화가 되었다. 하지만 엔케미아는 이 전해액 관련된 사업들, ESS 배터리 관련된 사업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이 전해액의 성장성 자체가 완벽하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 계속적으로 두 자리 성장세가 아직도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는 내용 자체가, 차입금을 증가시켜서 뭐 한 거예요? 전환사채를 갚았죠. 그래서 지금 일단 엔캠에 남아있는 전환사채는 뭐밖에 없냐면 최근에 발행했던 14회차 2,500억에 대한 전환사채밖에 없습니다. 자, 이 중에 거의 350억 정도가 기존 주주들이 받아갔고요. 나머지 2,150억은 누구요? 증권사랑 투자 자문사 쪽에서 받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에코프로도 자금 조달이 힘들고요. 그쵸? SK온 또한 자금 조달이 힘듭니다. 이렇게 자금 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2,500억을 조달했다라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SK온의 뉴스만 보더라도, 자, 벌써 11분 전에도 기사가 나왔네요. 2차전지 기업 자금난 심화, 잘 나갔던 배터리 회사채 인기 시들하다, 회사채 발행 계획 보류, 2차전지 자금 조달 등 비상이 걸렸다. 그러니까 지금 자금 조달 자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환사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금을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것 자체가 충분히 다른 2차전지와 비교해서는 이 자금의 움직임, 자금의 순환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전지 기업 자금난 심화된다라는 내용인데, 잠깐 읽어보면 잘 보이게 좀 플러스 해드릴게요. 자, SK그룹의 2차전지 기업 SK온이 계획했던 회사채 발행을 보류하고 연구채 발행 등 대체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2차전지 기업 전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투자은행 IB에 따르면 SK온은 이달 1,000억에서 2,000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했으나 기대만큼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려워 판단해 계획을 보류했다. 자, 뭐요? 기대만큼 투자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엔캠은 2,500억에 성공했죠. 이 부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SK온은 지난해 연결 기준 1조 86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폭이 확대됐다. 순손실 역시 2조 700억으로 전년 7,400억 대비 2.7배가 늘어나 재무 부담이 커진 상태다. 그럼에도 북미 지역에서 포드 및 현대차와 합작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설비 투자 자금 조달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자, 지난해 SK온은 3천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 1조 3천억 기업 원금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바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현대차와 포드의 합작 공장이 완공되면 어떤 매출이 늘어날까요? 배터리에 필요한 소재 부분의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 소재 누가 만드나요? 전액 엔캠이 만듭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이 매체 전방에 있는 전방사업, 배터리 이 자체를, 그쵸? 파는 애들은 힘들지만 사실상 이 배터리를 무조건 만들어놔야죠. 재고를 쌓아놓더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만드는 구간에 있어서 뭐가 될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얘네들도 어쨌건 이 공장을 돌리긴 돌려야 돼요. 이 공장을 지어놓고 안 돌릴 수는 없다. 그리고 포드도 분명히 지원이 들어갈 거고요. 최대한 원가 절감 들어가야 돼요.
원가 절감. 이거 기억하세요. 이 공장 포드와 현대차가 결국적으로 배터리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하다? 원가 절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쵸? 필요해요.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대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최대한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 원재료의 값을 대폭 낮춰야 돼요. 근데 이 북미에서 지금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누구예요? 엔캠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배터리 회사들의 공장이 완공되고 있는데 이 전해에 관련돼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장기 공급 계약으로 비용을 저렴하게 납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SK온뿐만 아니라 다른 배터리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캠에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전해액 대규모 공급 계약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2,500억에 대한 시비 물량 또한 2,150억을 증권사와 사모 그리고 투자 1임 애들이 갖고 갔다는 자체가 내용을 알고 있는 주체일 가능성이 높다. 사모펀드, 소수 집단, 투자 자문사 또한 자기네들이 자문을 해주면서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운용 자금을 시비에 넣었다라는 건 기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시비에 넣은 걸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있지 않나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SK온뿐만 아니라 2차전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이고요. 에코프로는 회사채 발행 규모를 작년 대비 66% 줄인 400억 원을 설정했다. 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점검하기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되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된 영향이다. 에코프로는 지난해 연결 매출 기준을 57% 감소한 3조 1천억 원, 영업손실은 3천억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자, 국내 벡터리 1위 기업 LG솔루션도 지난해 대비 줄어든 투자 수요를 경험했다. 지난 6일 실시한 회사채 수역에서 3조 7천억을 모집했지만 이는 지난해 5조 1천억 대비 감소한 수치이다. 금리 역시 개발 민간 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 대신 등급 민평 금리를 적용해야 할 정도로 회사채 발행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아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자금 조달 난항이 올해에도 지속될 걸 전망하고 있고 미국 내 전기차 및 2차전지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차전지 생산 보조금이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완해주고 있다며 해당 제도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경우 2차전지 기업들의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그럼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기차 말고 배터리가 어디에 또 사용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데 다시 한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배터리 수요 자체가 다른 데에서 어디서 쓸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또한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아지면 그만큼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ESS에 관련된 내용들로 인해서 전해액이 또 부각을 한번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엔캠은 사실 이 양극재 이런 부분들보다 이 전해액이 이런저런 배터리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공급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차트 또한 솔직히 좋은 건 아닌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많이 빠졌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면 내려오는 추세를 그대로 타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지금 이 추세 바운더리 안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18만원 구간을 넘어주고 그러니까 14만원 지지하면서 18만원 구간 넘어줘서 움직여야 다시 상승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내려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14만원 구간의 저항을 맞는 구간이 앞쪽에 있잖아요. 14만원 구간을 넘어주고 지지가 나와야 다시 한번 상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상승 추세로 접어든 건 아니고 상승 추세에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승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에서 상승 추세로 가기 전에 추세를 돌려주는 구간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 구간에서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이 KB에서 전환사채 뿌렸죠. 자, 뿌린 애들이 받아간 애들이 얘네란 말이에요. 보면은 비고에서 이렇게 쭉 되죠. NH투자증권, 퀸즈 가드자산운용 쭉쭉쭉쭉 있다면 솔로몬 식기술조합, 세이지스 투자 1임 이런 애들이 다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애들이 나눠 갖고 왔어요. 몇만 주씩. 자, 여기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자, 한국채권 투자운용. 얘네가 12의 마술사. 얘네가 갖고 간 12들은 2배 이상 오르는 게 뭐예요? 여태까지의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채권 투자운용이 투자한 엔투텍이나 AB프로바이오 이런 애들이 주가가 항상 12가 가져간 가격 대비 2배 정도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지금 14만원에 9,100원 샀으니까 15만원 샀죠. 15만원. 그 최저 조정가액을 하더라도 최 12만원 정도 초반이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간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갈 걸 기대해서 12 투자를 했을 텐데 왜 도대체 왜 올라갈 거라 생각했을까 하면 대규모 공급 계약 어떠한 공급 계약 관련된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뭐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배터리 업계에 대해서 합작법인들이 이제 공장이 완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를 만들 때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죠.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어쨌건 사업을 접진 않을 거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최대한 어느 정도 수준의 원재료는 조금 싸게 갖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그럼 NKM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해서 호재로 좀 인식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면 자, 전환사채 관련된 부분을 잠깐 보면요. 자, 다 사라졌어요. 이제 보면은 딱 전환사채 많죠? 많은데 싹 다 없었어요. 싹 다 없어지고 남은 건 뭐다 이제? 2,500억. 이 전환사채가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 100억 정도 상당됐고 한 2,400억 남았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발행해서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면 자, 얼마요? 14만원. 14만원이고요. 최저 조정가액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 조정가액 쭉쭉쭉 보면 이거는 발행 후고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자, 자, 11만 2천원입니다. 최저 조정가액이 11만 2천원. 여기서 9,100원에 사왔으니까 12만원 맞죠? 12만원. 얘네들 최저 조정가액은 12만원이라는 거예요. 12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보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얘네들은 12만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잡아주려고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저희는 좀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들이 내용을 아는 그들보다 평단 우리는 낮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현 구간 혹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과거에 분명히 엔캠 관련돼서는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옛날부터 잡아왔지만 여기서 분할매도 하면서 내려왔는데 어쨌건 어느 정도 다 수익을 챙겨놓고 손실 구간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약간의 손실 구간.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익을 다 챙겨놓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버틸 분들도 제가 22만원 근처에서 2분의 1 정도 비중 조절 말씀드렸고, 내려왔을 때도 여기서 18만원도 2분의 1 비중 조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고점에서 근처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이건 다시 한번 시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쪽에 물려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땐 지금 물탈 준비 좀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물탈한 말은 절대 안 했거든요. 현 구간에서. 근데 지금 구간에서 이제 물탈 준비를 슬슬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요. 물탈 자리들 먼저 확인시켜 드리면, 먼저 여기부터 보여드리면요. 자, 21만 5천원. 이 구간을 보면 엔캠 관련돼서 날짜 보시면 알겠지만 자, 24년도 8월 16일입니다. 그죠? 요때 우리가 21만 5천원에 오래 기다리신 분들 중에 내가 엔캠 힘들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비중 축소를 권해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 16일 이때입니다. 이때 말씀드렸고요. 또 마찬가지 이 구간에 12월 4일에도 제가 18만원 구간 저항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기 보면 12월 4일 자, 18만원 여기 있죠? 12월 4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18만원 단기 저항을 체크해라. 또 여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기를 뚫어줘야 된다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어딜 뚫어야 돼요? 14만원 뚫어주고 버텨내야 돼요.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또 위에 쪽에 저항이 있으니까 잘 대응해야 되고, 혹시나 다시 한번 쌍바닥 만들어주고 지지하고 올라온 모습 보이면 이때 추가하면 타이밍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NKM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좀 물을 타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 2차 전지가 그렇게 안 좋다는데 지금 물 타면 어떡하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2차전지 대박이다라고 할 때가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 뭐예요? 고점이었어요. 지금도 2차전지 관련돼서 뭐라 그래요? 시장이 어렵다. 너무나 힘들다. 그죠?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근데 물론 시장 힘들어요. 그거 나도 이해하고 인정을 해요. 근데 일단 전기차 시장 다시 한번 올 수밖에 없고, 전방의 수요가 굉장히 강력해지기 전에 미리 주가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노리고 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상황이 좋아지기 전에, 특히 엔캠이 먼저 원재료 쪽, 전액 쪽부터 좋아지고 나서, 왜?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많이 팔리게 되면 배터리 회사에서 원재료 관련된 수입을 늘리겠죠. 먼저, 자,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업스트림, 이 전액 쪽부터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배터리 쪽이 다운스트림 쪽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엔캠부터 좋아진 이후에 배터리 회사가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슬슬 이제 준비는 좀 해야 된다. 분명히 좋은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돈이 많은 애들이 정보가 빨리 좀 들어온다 생각하고, 그 정보를 들은 놈들이 먼저 제가 봤을 땐 들어와서 전환사채로 매집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엔캠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오셔서 텔레그램방 내용을 전달받고 공부하고 싶다, 3,000문 정도, 3,065명 정도 있습니다.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보내라고요? 010-9201-6329로 간단하게 엔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전 딱 하나예요. 지금 구간 매도해야 되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21만원, 18만원 구간에 정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버텨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 나오기 전에 눌렸을 때 오히려 지금 10만원대는 추가 매수로 평단을 낮춰놔야 되는 구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대응하실 분들은 010-9201-6329로 엔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자료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PPT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간단하게 좀 만들었고요. 보시면 엔캠 기업계요. 글로벌 전액 4위 업체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3위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옛날 거를 가져가가지고 지금 3위 정도로 올라왔을 거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요 부분으로 봐요. 엔캠 고객사도 고객사다.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4대 생산 거점 확보. 그 중에서도 미국의 북미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화석연료 확대를 한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엔캠 사업에 우려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고요. 2차전지 업계의 굉장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기업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장기 공급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용이 비싼, 많이 들어가는 양극재보다는 조금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전액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또 읽어보면은 전기차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이 소외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보면은 ESS 관련 저장장치 관련된 부분들은 꾸준하게 성장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꾸준한 성장이 보이고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뭐한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차 캐즘 현상에도.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지만 50% 이상의 북미 시장 점유율을 이미 작년에 달성을 했고요. 2026년 북미 지역에서 전액 총생産 90만 톤을 달할 것 전망된다. 엔캠은 압도적 생산 능력 기반으로 65만 톤 규모의 전액을 현지 시장에 공급할 방침이,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는 7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이러한 내용이죠. 장기 공급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엔캠 관계자는 북미에서 중국산 광물 사용이 사실상 금지되는 25년부터 엔캠은 IRA 최대 수업 기회가 될 거라며 연간 30만 톤 규모의 생산량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K배터리 기업 등 약 11개 셀메이커 중에 10개 사이 납품하는 등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였다. 근데 IRA가 안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IRA 법안이 없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결과적으로 관세 관련된 부분을 또 때려 맞는다라고 하면 가격 경쟁에서 엔캠이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또 점할 수가 있어요.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엔캠 관련돼서 지금 도움을 좀 받고 싶거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엔캠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엔캠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건 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패시브 자금 이탈 이미 먼저 이탈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선반영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바닥에 잡힐 때는 아무래도 퇴출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MACD에 편입되기 전에 기대감을 오르고 편입되면 빠지죠. 마찬가지 빠질 때도 먼저 빠지고 빠지면 다시 올라요. 이러한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0-9201-6329로 엔캠 남겨주셔서 타점 받아가시고 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느 부분이 있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도주.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조선과 이 로봇 쪽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조선업 관련된 부분들 하나오션 우리가 모아가 보자라고 34,000원부터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에 로봇 관련돼서 1월부터 많이 올라갔고 조선도 1월부터 많이 올라갔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12월 26일입니다. 여러분들. 26일. 그죠?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1월에 수급에 몰릴 종목을 찾아냈는데 코스피는 조선을 봐야 되고요. 코스닥은 바이오와 로봇을 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시장을 읽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2차전지는 어떻게 봐야 되나? 2차전지는 지금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야 됩니다. 기술적인 반등에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갈 때 업스트림에 있는 이 전해액 관련된 누구요? 이 엔캠이 조금 더 활발한 상승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섹터들 확인해 보시려면 텔레만 들어오시는 거 좋고 제가 로봇 관련돼서도 이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으로 나갔죠. 자, 이 종목이 결과적으로 주가가 몇 배 갔어요? 4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 12,000원 구간에서 히든 종목 해서 4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 이후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됐을 때 보면 하이젠 RNM 주가가 4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매수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죠? 이때 말씀을 드렸고 12,000원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5만원까지 4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구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조선 관련돼서 조선 히든 종목 하나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캠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된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조선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 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